안녕하세요. AI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빗썸 비트코인 5지급 사고를 실제 시장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냥 뉴스 요약이 아니라 초단위 가격, 거래량, 매도 매수 흐름까지 데이터로 확인해 보면서 그 시간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차분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을 아주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6일 저녁 빗썸에서는 비트코인 5지급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부 고객에게 비트코인이 잘못 많이 지급되었고 이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는 보상을 해주겠다는 뉴스들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별도로 분석한 이 그래프는 빗썸 비트코인의 1초 단위 가격입니다. 왼쪽 6시부터는 약 9,600만 원에서 9,800만 원 사이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화면 가운데 저녁 7시 30분을 전후해서 가격이 갑자기 수직으로 떨어져 8,400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데이터 관점에서 이 사고가 발생한 당시 시장에 나타난 충격을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공개된 보도 등을 바탕으로 사고 타임라인을 정리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7시에 5지급이 발생을 했고 7시 20분 빗썸에서 사고를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7시 30분 전후로 가격 급락이 시작되었고 7시 40분 입출금이 차단되었습니다. 이 40분 사이에 5지급 사고의 발생, 시장 가격 붕괴, 뒤늦은 차단 조치가 순서대로 일어났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제 실제 거래 데이터를 보면서 이 5지급으로 인하여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한 데이터는 업비트와 빗썸의 비트코인 체결 데이터입니다. 가격, 거래량, 그리고 매수, 매도 방향을 초단위 분단위로 비교해서 살펴봤습니다. 분석 도구는 파이썬이라든지 구글 콜앱 그리고 AI 도구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 시장 간 비교를 통해서 가격, 거래량, 매도 매수 흐름에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구글 콜앱의 실제 분석 결과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구글 콜앱 결과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글 콜앱의 결과 그래프를 보면서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은 코딩이 아니기 때문에 코딩한 부분들은 다 숨겨놨습니다. 바로 가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업비트와 빗썸의 비트코인 가격을 같은 시간축에 올려놓은 차트입니다. 평소에는 두 선이 거의 붙어서 움직입니다. 6시부터 7시 30분 정도까지 보면 이 파란색의 업비트 가격과 주황색의 빗썸 가격이 거의 붙어서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원화 시장이고 차익 거래가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같게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7시 30분 전후로 주황색의 빗썸 가격만 아래로 깊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데 빗썸만 급락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다기보다는 빗썸이라는 특정 시장에서 급매가 한꺼번에 쏟아진 현상에 가깝습니다. 그럼 다음은 저희들이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 1분 단위로 집계한 업비트와 빗썸의 비트코인 거래량입니다. 평소에는 빗썸 거래량이 업비트의 절반 정도 수준인데 사고 구간으로 들어가면 빗썸 쪽 기둥이 한꺼번에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좀 더 다른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그래프는 빗썸 거래량을 업비트 거래량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고 시점 이전에는 0.5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구간에 들어서부터는 즉 빗썸의 거래량이 업비트 거래량을 확 초과하면서 10배 이상으로 튀어오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에서는 12배 이상까지도 치솟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된 부분은 이 사고 거래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기간에 있어서도 상당 시간 9시 정도까지는 아마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는 이 데이터 분석을 6시부터 9시 정도까지로 분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격이 싸진 것도 문제지만 그 싸진 가격에서 거래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다는 게 두 번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세 번째는 어떤 신호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매도와 매수 중 어느 쪽이 더 공격적으로 거래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콜앱 코드에서는 빗썸과 업비트의 체결을 에스크 비트, 즉 매도 매수 방향별로 나눠서 초 단위로 누적해서 그려봤습니다. 파란 선이 업비트, 주황색 선이 빗썸입니다. 업비트는 선이 0 근처에서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공격적인 매수와 매도가 비교적 균형을 이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빗썸은 사고 구간 이후에 선이 아래쪽으로 급히 꺾이고 시간이 갈수록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시간 동안 공격적으로 사들인 매수 체결이 더 많이 쌓였고 결과적으로 내던져진 물량을 매수 쪽이 적극적으로 받아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본 가격 폭락, 거래량 폭증과 함께 보면 가격은 한 번에 크게 무너졌고 그 구간에서 싸다고 판단한 매수자들이 물량을 강하게 받아낸 흐름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분당 그래프에서도 비슷한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은 7시 이후 8시, 9시 그 이후까지 상당 시간 진행된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은 공개된 뉴스와 당시 시점에 공개된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제한적인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이후에 추가적인 공시나 정정 자료가 나오면 일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고 이 영상은 투자 권유나 법적 책임 판단을 위한 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꼭 전제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사점은 내부 통제의 공백입니다. 오지급은 저녁 7시 무렵에 발생을 했는데 실제 인지와 조치는 보도에 따르면 20분 정도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것은 사전에 차단되거나 실시간으로 적절한 경보가 울려야 되는데 그러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즉 이상 징후 자체는 데이터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그걸 잡아내는 내부 통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걸 데이터가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 충격의 크기를 숫자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초 단위로 보면 가격이 8천만 원대까지 떨어진 구간,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에 체결이 집중된 구간이 구체적인 숫자와 그래프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왜곡은 단시간에 끝난 게 아니라 시장 간 비교를 통해서 보면 그 가격의 괴리가 상당 시간, 즉 9시 정도까지도 유지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데이터 분석을 세 줄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가격 괴리. 업비트 대비 빗썸 가격이 짧은 순간이지만 8천만 원대까지 크게 떨어졌고 그 가격 괴리가 상당 시간 유지되었습니다. 둘째, 거래량 폭증. 평소에 몇 배 수준의 거래량이 짧은 시간에 빗썸에 집중됐고 거래량 비율도 비정상적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셋째, 매도 매수 흐름의 불균형 부분입니다. 누적 순매도 매수 그래프를 보면 빗썸 쪽에서 공격적인 매수 물량이 계속 쌓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참여자들은 그 물량을 싸다는 이유도 모른 채 매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시장 간 가격 차이를 아는 세력도 일부 들어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보면 단순한 변동성이 아니라 시스템 오류가 시장 가격과 거래 흐름에 그대로 투영된 사건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누가 잘못했는지를 단정하기보다는 데이터를 통해 그 시간에 시장 안에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함께 들여다보는 데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뉴스만 보는 시각이 아니라 데이터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각을 여러분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AI 회계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